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인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7년 1월 14일 토요경마 위인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날씨가 봄 날씨였는데 오늘 상당한 추위가 왔어요. 하도 안 춥다 보니까 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너무 봄 날씨 같다 보니까 이제 추운 날씨가 왔습니다. 아침에는 눈이 살짝 내렸는데 저 정도 와갖고는 지금 안 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생기는 바람에 눈이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뭐 엄청나게 더 오면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지금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서울 경마도 이런 겨울이 없었거든요. 눈이 한 번도 안 온 주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극선행 주로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먹히고 있고 지난주에 결과가 이변이 난 결과들을 돌이켜보면은 전부 앞에 갔다가 꼴찌 온 말들이 그 다음 경주에 어떻게 앞에 붙여서 이번엔 또 버텨갖고 들어오면서 999 막건 터진 경주들이 거의 4-5 경주가 넘습니다. 5-6 경주가 넘어요. 999 터진 경주들은 다 그런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황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경주들은 몇 경주에 하나씩 터져 나올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데 어쨌거나 주로가 좀 잘 정비돼서 능력대로 좀 들어올 수 있는 터져도 정계로 터져야지 주로가 가벼워서 갖다 붙여서 터져갖고는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경마장 지금 뭐 안에 소식 좀 네. 기수들도 그렇고 주계사들도 그렇고 좀 껄끄럽죠?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고 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마사회 측하고 지금 기수, 조교사, 이 관리사, 이 협회들이 뭐 야간 경마를 좀 일찍 시행하는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좀 빨리 좀 속히 좀 조율이 돼서요. 우리 경마팬들 직접적으로 받는 손해는 저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행체에서 뭐 큰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따라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 시스템을 서울에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율경쟁적인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또 상금을 더 벌기 위해서도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절대로. 자, 토요경마 시작을 하죠.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님. 예, 6번 대구남이라는 마필인데요. 12월 23일 날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기록, 뭐 기록 자체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마필이 발걸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마필인데, 더군다나 이번 경주가 이 신마들 간의 레이스. 자, 대구남이라는 마필이 그 당시에 스타트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스타트 이후에 탄력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대야시발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 탄력감이 굉장히 좋으면서 선두권을 바로 치고 나왔던 대구남입니다. 이제 주행검사 받고 한 3주간의 시간인데 발걸음 자체 그리고 굉장히 좀 이 발주적인 측면도 전보다 훨씬 낮았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센 말이 없어요. 일단 보여준 거상으로는 6번이 제일 낫고 그리고 뭐 마필 가격도 괜찮네요. 이제 기존마 중에서는 바이칼 전사가 뛰어봤는데 뭐 마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뛰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되는 정도 보고 있고요. 이 세라짱이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세라짱 준비 열심히 했고 5번 라운 매직은 끈기가 있는 말이고 그래서 강마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날라온다 그러면 5번 라운 매직이 뚝심발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혁지수가 고배당을 상당히 많이 터뜨렸는데 지난주는 이제 낙마를 했어요 또. 그것도 또 제가 먼저 추천한 말 갖고 낙마를 했는데 참 사대도 더럽게 안 맞아요. 네?
다른 말들은 진짜 추천하면 속속 빠져대고 고배당 들어오고 그러다가 마음 먹고 추천했는데 낙마를 했는데 그거야 뭐 본인이 낙마하고 싶어서 낙마했겠습니까? 어쨌거나 세라짱과 라운매직의 신의 말들도 대구남을 따라서 열심히 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경주입니다. 1200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네, 8번 에클레어 드림이라는 망아지인데요. 자, 이 마필이 지난번 이 주행검사 때 자세를 딱 봤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신마들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 이제 뛰는 자세인데요. 그 부분이 너무도 세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어떤 지금 성장세를 거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봤더니 8번 에클레어 드림. 역시 데뷔전을 치르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 8번 에클레어 드림의 관심 마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하고 성이 같네요. 허니 바로우즈. 예, 주행검사 공사초 때 뛰었고, 실전도 무난하게 선입 뛰면서 그 정도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 빠른 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선행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번 1200 거리 적용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까 에클레어 드림이 8천만원짜리고, 뭐 여기 뭐 넌 감동이야도 말은 비싸요. 역시. 근데 이 허니 바로우즈도 마필 가격은 5천대가 넘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주입니다. 1300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고요. 송원현이 준비한 오전장 자금 확보 준메인 승부 경기이기도 하네요. 8번 라운로키입니다. 같이 뛰었던 케이킹 차민굿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5분에. 그리고 지난번에 다음 마리를 따라갔는데 다음 마리가 원체 앞에 가서 잘 뛰어서 그렇지 이 말도 중간 걸음은 아니었다. 고로 늘어난 1300도 편성 상태로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8번 라운로키를 추천드리고요. 성원이. 네, 8번 라운로키와 들어와도 좋고요. 만약에 8번 라운로키가 빠졌을 때도 저는 충분히 좀 재밌겠다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그야말로 노림수 마필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갖고 준비해놓은 노림수인데 자, 그 마필이 최근 한 번도 이렇다 할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동안은 관심 마필로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마필. 이번에는 비로소 그 능력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준비를 마쳤다. 그 마필을 배팅에 충만히 놓고요. 인기와와 엮어도 한구라가 되고요. 만약에 인기와가 빠지고 제가 노리는 또 다른 노림수 마필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폭탄 배당을 안겨줄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주, 송원현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기입니다. 4경주 갑니다. 1300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현. 약간은 복병권 역할을 할 마필 같은데요. 바로 5번 앤드리스 러브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많은 인기 얻었지만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난번 거리가 1000m, 마지막 탄력 붙일만 하니까 경주가 끝나버린 상황인데요. 자, 마방에서 이번에 1300을 출전하고 등짝을 김용군이로 바꿨고 또 김용군 기수가 직접 죽을 담당하면서 마필과 좋은 호흡까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 앤드리스 러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백산 챔프의 기수가 이제 바뀌면서 적응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선입 붙는 모습도 그렇고 직선 마지막 끈끈한 끈기도 그렇고 뭐 지난번 편성 정도의 편성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우선 편성이 약해진 팀에 나온 말은 안쪽에 1번 스카이빅입니다. 거리를 늘려 나왔다 하더라도 뚝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을 추천하다 포기했더니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홀랑 인기 1위에 붙여갖고 그냥 갖다 때려 먹었던 말이 대성영웅인데 이하나 기수가 기승했다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역시 지난번 쪘던 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컴백 플로리아도 승분전에 3착을 했나요? 4착을 했나? 하여튼 상대들이 강한 틈에서도 잘 뛰었기 때문에 대성영웅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예,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3번 글로벌 드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뷔전 당시에 조인건 기수. 이 마필이 과연 인기도에 부응을 할 것인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승분전인데 발걸음이 더 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혁 기수로 조인건 기수가 이제 부산에 갔기 때문에 이상혁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어떤 기수가 타던 간에 마필이 자신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전개가 이 굉장히 편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글로벌 드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설명 좀 하죠. 지난 데뷔전에서 이렇게 제가 배당판을 보고 있는데 단식판이 열리자마자 50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글로벌 드림에. 누가 들어갔는지, 어디 은큼한 손이 들어갔는지. 야, 지금 500을 박았다. 근데 타는 거 보니까 안쪽에 코 박더니 1등을 하기 위해서 딱 타더라고요. 500은 누가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500이 들어갔을 정도니까 그만큼 믿음을 줬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0키는 지난번에 좀 이현종 기수가 말을 잘못 탔어요. 마지막에 흘러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좀 늦게 올라왔는데 10키는 아무래도 김혜선 기수하고의 호흡이 더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 경주 모두 마지막 끝걸음이 12초대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예, 지난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1번 에이스 제퍼입니다. 지난번에 조성공 기수가 조금 아쉬운 마신차 없는 3등을 차지했어요. 물론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었다라는 판단인데 그 당시보다 지금 마필의 상태가 좀 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오히려 지금 이 마필이 뛰면 뛸수록 이 좀 자세 자체가 굉장히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1번 에이스 제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때리려고 했던 말인데 실패를 본 말이 이제 3번 삼정 타핏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승부를 걸려고 딱 칼을 뒤밀고 앞에 나갔는데 그 당시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한 말이 20조 말이죠. 그게 이제 갈아엎어버려요. 그 바람에 이제 삼정 타핏이 못 들어왔는데 그리고서 그 갈아엎었던 그 장추열이 기수의 말이 지난주에 99막관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도 안다는 법은 없는 거고 또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외곽에 있는 천재 이루는 지난번에 장구를 쓰질 않았습니다. 신청한 장구를.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장구를 그대로 쓰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구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오늘 김용군 기수의 또 장구가 제대로 갖춰진다면은 입상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그리고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어차이 준비한 토요일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강승부 주간 메인 승부경주 호락호락한 경주 안 잡습니다. 최대로 상황을 낼 수 있는 경주를 잡았어요. 이번 7경주는 팔리는 말들이 무려 7두 정도가 됩니다. 7두에서 8두까지가 팔려요. 그 7두 팔리는 말 가운데 50% 이상을 꺾어낸다는 얘기입니다. 4두를 꺾어내죠. 정확한 내용들을 갖고 꺾어내고 고배당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중고배당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관리 복병말을 세워놓고 때립니다. 강승부 주간 어떤 말을 놓고 때리는지 경마팬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허찬이가 이런 말을 이렇게 노린다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배팅하셔서 참맛, 승리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부 주간 준비한 토요일 메인 승부경주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1700 국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고 당근어찬지 중후반장에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성원이. 제가 정말 지난번에 강하게 늘었다가 좀 땅을 친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바로 2번마 강철 시대입니다. 자,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 인기권 바닥이었던 마필인데요. 분명히 지난번 제가 호전됐다는 내용. 자, 이번에도 상대들은 만만치 않겠지만 직전에 이어서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철 시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는요. 이게 핸디가 예정 등록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기대를 너무 엄청 크게 가졌었어요. 그래서 메인 승부를 잡았던 겁니다. 원래 8경주는. 그런데 붙여서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말이 출전 안 합니다. 이번 8경주에. 붙여서 그냥 한 방을 때리려고 했는데 그 말이 출전 안 해요. 그 말이 컨저버티브입니다. 컨저버티브가 승군전에도 저는 무조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번 8경주에 개에다 붙여서 그냥 한 방을 때리려고 했는데 그놈이 이번 8경주에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물론 걷다 때리려고 했던 놈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충마로 팔릴 말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배당과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성원 의원이 얘기했던 강철 시대랑 들어와도 저는 고배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말을 노리는지는 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8경주는 허찬지 상당한 배당까지도 한번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내용을 현장 선포 초입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 국사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5번 썬키스드라는 마필인데요. 지난번 브리더스컵에서는 초반부터 뭐 상대방이 같이 뛰었던 애들이 워낙 잘 뛰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그 썬키스드가 이제 일반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은 맞는데 마필의 발걸음이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또 페로비치가 아주 공을 들이는데 굉장히 좀 수능까지도 잘하는 모습 5번 썬키스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을 같이 뛰었네요. 11번 서클 댄서. 뭐 얘는 그 어마어마한 도주마들하고 앞에 선행 싸움에서 선행을 잡아냈다. 그럼 뭐 거의 숨 안 쉬고 잡아낸 거죠. 무산소로 잡아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땅 파는 건 당연한 거죠. 수순이. 그러니까 1200 일반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만 한두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마리 더 얘기를 해보죠. 구경주는. 지금 입상 이후에 계속 흘러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말이 옥녀봉인데 이번에는 기술을 딱 이 안으로 태워놨네요. 뭔가 변화의 폭을 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1400 국 3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6번 금화 발리오스인데요. 아마도 가장 많은 인기를 또 얻을 것 같아요. 지난번 3등. 자, 하지만 그난번 같이 뛰었던 애들이 정글들이 뭐 동해찬 거였습니다. 자, 물론 마신 차이가 1등과 한 4마신 정도 가까이 났던 마신 차이인데, 자, 이번에 아주 또 칼을 갈고 준비를 해놨고, 자, 이번에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편성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53개 마방에서, 54조 4개 마방에서 휴양 이후에 승부를 하는 집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테지가 좀 높은 집이 18조이기도 한데, 안쪽이 이번 동천의 가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뭐 4월달 이미 가이아선도 금강제고 노도노제를 꺾을 때부터 뭐 손두력은 끈기는 보였던 바고 재검 때도 문제가 전혀 없는 모습이고 김영군 기수까지 태워놓고 뭐 승부 안 할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동천의 가이를 좀 세게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주로가 오전장에 봐서 추입으로 먹힐다 그럴 때는 5번 미라클 캣을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지 않고 앞에 가는 말들이 좀 들어온다 그럴 경우는 감량 좋은 10번 장산시티도 신경들을 좀 쓰세요. 승부전이라 하더라도.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1월 14일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는 바로 11경주입니다. 자, 1900m의 2등급 경주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자, 액면상 딱 보시기에도 승군 마필들, 뭐, 여기 지금 출전한 마필 중에 승군 마필들 두두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마필들도 현군에서 계속해서 적응을 키웠고, 기복은 약간 보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다시 말해, 상당한 난타전 양상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저는 확실하게 믿고대를 충만 잡아놨습니다. 이 마필은 빠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마필은 인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인기를 얻지 못하던 제가 인정하는 충만을 잡아놨고요. 자, 이제 문제는 후차권 마필인데, 여기 지금 안 봐도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팔리든지 말든지 저는 안 볼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성원을 믿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하게 누릴 마필, 지난번에 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또 인기도를 좀 조사해봤더니, 지난번에 보여줬음에도 또다시 인기도에 밀려 있습니다. 기본 전력으로 절대 사이즈가 딸리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동안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되다가 지난번부터 분명히 좋아졌다는 내용, 다리 쪽에 이제 완벽히 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쉽게, 하지만 남들은 아직도 우연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 보여준 발걸음 믿고 갑니다. 인기도에서 밀려있으면 더더욱 땡큐입니다. 믿는 충마, 그리고 강하게 노릴 노림수 마필에 시원하게 승부 한번 본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2경주로 갑니다. 1400m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안쪽에 있는 2번 마 다이아 삭스인데요. 지난번에는 문세영 기수 승군전의 최외곽 게이트 12번. 자, 이번에는 현군 적응력 맞춰놨고 또 지난번 보여줬던 근성까지도 더해져 있고 인게이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페로비치 기수라면 자, 이런 마필은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2번 다이아삭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외곽에 있는 두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이아삭스랑 같이 됐던 대마지전도 뭐 거의 착차가 없이 들어왔던 말이고 이준철 기수하고는 또 호흡이 또 맞춰봤던 말이고 그다음에 프레시 투고도 지난번에 상군 적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종속으로 뛰는 이런 끈기 있는 말들은 포함을 좀 해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12경주까지 저희 풀이를 해드렸고요. 구정 전에 이제 2주의 경마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남았는데 저희 위님 방송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알겠다시피 구정 이후에는 위님 방송이 좀 변화의 폭이 좀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은 다음 주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이제 2017년도 어제 제주경마 첫 폼을 열었고요. 이제 둘째 날인 토요일 경마에서도 신사고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어저께 좀 서론 부분에서 2017년도부터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보강해서 얘기할 게 좀 있나요? 예, 어제는 뭐 간략하게 좀 뭐 기수도 사실 좀 뭐 문제가 있는 기수들만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 기수가 바뀐 기수가 상당히 많아요. 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주 진행을 하면서도 약간 좀 등급의 변화, 그리고 뭐 주행 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수를 보면요. 예. 어제 뭐 조희연 기수가 13주에서 1조로 갔고 13주엔 이재영 기수가 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원율 기수도 그 오랜 기간 18주의 붙박이 기수였는데 또 이 기수가 또 좀 2조 마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고 그리고 유미라 기수입니다. 7조 최기호 마방에서 지금 단기간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한 2등 입상을 한 서너 번 해놨던 기억이 있는데 유미라 기수도 10조로 이동을 했고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10조와 계약을 하기로 미리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7조 마방에는 최기호 마방에는 아예 기수가 없습니다. 지금 5조도 지금 뭐 김주희 기수와 계약을 하긴 했지만 김주희 기수도 지금 임신 중이라서 기생을 안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마방 정도가 아예 기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특이사항이 있고요. 신인 기수인 이동준 기수 오늘 또 하나 또 좋은 기회가 나오는데 식사조로 이동을 했다 말씀드리겠고 18조에는 또 신인 기수 임재광 20조의 나윤아 18조 20조가 아무래도 좀 타조 기수가 앞으로 좀 승부가 되는 말들은 타조 기수한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 검사를 지금 뭐 서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해년마다 이렇게 그 1초씩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마도 작년까지 17초에서 1분 16초 이내로 그리고 한라마도 1분 14초 이내에서 13초대로 좀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마와 한라마 지금 맨 밑에 하위 등급 경주를 보면 약간의 좀 이 조건, 이 기준 점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하향 조정된 말도 있고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조정된 말이 있을 거고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상향으로 좀 올라간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경주 편성에서 나온다면 그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제주는 기수들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이 타조 기수 승부들을 많이 하는 관계로 뭐 크게 영향은 미치진 않을 겁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자리를 옮긴 기수들의 마방하고의 이제 호흡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날씨가 어때요 지금요? 제주 날씨가? 오늘은 지금 제주시에도 지금 눈도
많이 내렸고요. 예. 기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 수요일부터 상당히 좀 새벽에도 많이 추웠는데 지금 눈도 내리고 있고 약간 좀 이번 경마 이래도 좀 날씨 변수가 있지 않겠나. 최근에 보면 12월에 보면 꾸준하게 좀 무거운 주로였는데 또 하필 마지막 날에 약간 좀 주로가 가벼운 주로로 바뀌면서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 날씨까지 이렇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주로 흐름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주 경마는 좀 주로가 무거워야 돼. 그래야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로가 가볍다 보면은 그 희한하게 안 되는 애들이 앞에 가고 되는 놈들이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그냥 손을 놔버리면서 터지는 경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주들이 펼쳐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2017년도도 제주 경마와 경마 팬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뭐 진짜 안 되는 거의 백판말들, 똥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들이 뭐 예년같이 많이 꽂히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껏 들어오는 경주들이 많아야 경마 팬들이 제주 경마를 애용을 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준비된 자료들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 1경주 800m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4전 4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동부여걸이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고 이태용 마방에서 한영민 기수의 안장인데 뭐 부담 중량도 직전보다 1kg밖에 더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 거리라면은 900마대까지 뛰었던 애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동부여고를 추천을 하겠고요. 자, 신사고위원, 동부여고의 컨디션하고 푸실 수 있는 마필 좀 설명을 해보죠. 예, 동부여고는 뭐 지난번에도 훈련을 아주 강하게 잘 시켰는데 이번에도 지금 약간 출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지금 5주 만에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인지 좀 상당히 지금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금 한라마와 병합조교 위주로 그것도 한라마 1등급의 미라클이라고 상당히 강한 추진을 좀 함께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을 만들고 있는데 이 말 보면 훈련 시에 워낙 주폭이라든가 순간적인 탄력 좋은 말이기 때문에 6번은 꾸준하게 좀 연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고 싶고요. 관심 많은 9번입니다. 9번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좀 인기를 많이 모았지만 무너졌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좀 올라오는 걸음이 있다가 한 정확판 앞에서 갑자기 좀 많이 죽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높은 부담 중량과 좀 늘어난 거리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시 800m 경주고 핸디도 좀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9번만 당대 일마가 사실은 좀 더 혈통이 괜찮은 말이기 때문에 좀 더 띄워줄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9번이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또 하나 더 본다면 2번만 미래 여전사도 얘도 과거에 58의 핸디에서 약간 좀 고전한 적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인코스 내려왔고요. 이번도 안쪽에서 선행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이번도 지금 충분하게 지금 900m도 뛰면서 걸음을 늘려간 말이기 때문에 이번도 훈련과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 정도로 압축을 하고 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16일 날 이 두 마리가 같이 뛰었어요. 당대 일마하고. 네네. 그 당시 당대 일마가 상당히 좀 강축이었는데 또 훈련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앞말들이다 보니까 또 부담 중량에 좀 그 당시에 좀 어린 말이었고요. 이제 올해 3세지만 그때 당시에 2세고 아직은 좀 어린 티가 있는 말들입니다. 아무래도 부담 중량에 약간 좀 약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장호성 기수가 좀 약간 눈치를 보고 탄 느낌도 좀 살짝 나요. 자, 그리고 이제 감량인 3번 무한불성이 감량이 원체 좋은데 조금 걸리는데 이 말은 어떤가요? 컨디션이? 이 말은 뭐 훈련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임재관 기수가 지금 원효 기수 대체해서 18조로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앞에는 뭐 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전력에서는 아무래도 미래 여전사와 당대 일마에 비해서는 뭐 약간 좀 밀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감량이 좀 무서워서 그래요. 뭐 편성으로 볼 때는 좀 안 되는 말입니다만 감량 때문에 조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래 여전사랑 뛸 때 마신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같이 뛸 때. 그래서 감량이 좀 걸린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자, 이경주. 감량이 나와서 그런데요. 예. 4번만 빗고울도 지금 감량이 상당히 좋거든요. 박성관 기수가 좀 도깨비 같은 기술들이 가끔 있는데 오히려 감량 쪽에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뭐 4번이 좀 기세도 바뀌었고
좀 재검 과정에서 약간 좀 주행의 변화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좀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뭐 그 정도 의견입니다. 네, 저도 빅고울도 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무한불성하고 빅고울이 두 마리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네, 어쨌거나 3하고 4가 그런 감량의 이점을 노릴 수는 있는 전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자, 제주 이경자입니다. 800m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봉송자랑이 이동준 기수를 기승시켰습니다. 감량 기수를 태워놨는데 지난번에 이제 상대들의 전력이 지금 출전하는 말들보다 강한 상대들과 뛰었어요. 그리고 중위권 정결하면서도 기본적인 걸음을 보였는데 강자 없는 편성에 감량 기수 썼고 1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번 봉송자랑을 추천을 하겠고요. 자, 신사고 의원. 네, 일단 신마 쪽에서 뭐 한 번, 두 번 뛰었던 뭐 휴양말도 많고 좀 신마도 있곤 한데 지금 2번마 광명의 새벽과 그리고 4번마 계승왕관 이 두 마리가 처음 한 번 적응했단 말인데요. 둘 다 데뷔전 때는 약간 좀 말이 경주 실전 적응에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2번마 광명의 새벽도 초반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뒤로 밀리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4번마 계승왕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외곽으로 사용을 하면서 약간 좀 초반 주행이 안 좋았습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4번은 좀 주로에 좀 무거운 주로에 서면 좀 뒷심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고 싶고요. 일단 2번만 광명의 새벽 휴양 경주 적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번만 광명의 새벽 그리고 4번만 계승왕관 일단 처음 뛴 말들 쪽에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번 광명의 새벽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점입니다. 자, 3경주로 합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추천만 먼저 한 마리 내보죠. 네, 3번만 햇살처럼인데요. 지난 두 번의 경주 모두 10번 게이트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그 처음과는 다르게 좀 서둘러 나오면서 순발력도 발휘를 했고 직선에서 보면 좀 안으로 기대는 주행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이 아쉬웠지만 꾸준하게 지금 뭐 걸음의 변화라든가 훈련 시에 또 아주 좋은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이번에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좀 더 늘어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쪽 1번 아시아핀입니다. 데뷔전에서 바로 기본적인 전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왔고 강자들 없는 편성이라면은 조금 더 전개를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번 아시아핀을 추천하겠고요.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보죠. 휴양말들이 몇 마리 있는데요. 휴양마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말은 2번마 무풍당당입니다. 이게 보면 강태민 마주의 말입니다. 강태민 마주의 말들이 좀 데뷔 전에 좀 약한 상태에서 경주 적응을 하고 또 휴양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도 지금 데뷔전 적응 이후에 휴양을 갔다 왔고요. 휴양 이후에 지금 조교사가 직접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교해서 아마 뭐 체중 변화라든가 좀 마체의 변화 좀 이런 부분도 좀 감지가 되고요. 아마 현장에서 약간 좀 체중이 불고 나오면서 이 성장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말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만 무풍당당 휴양말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말입니다. 예, 안쪽에 1, 2, 3번 이 3대 마필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우리 800m 제주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요. 토요일 당근호 천일의 제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 1월 첫 번째 강승부 주간입니다. 2017년도 또 첫 번째 강승부 주간이기도 하고요. 금요일 좋은 적중들 만들어갖고 이긴 자금으로 토요일 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제주경마 때도 얘기했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경주 제주경마를 전승식 원틀 쇼돌이 막건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몰아서 이번 2017년도도 제주경마를 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제주 4경주 아는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의지를 간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의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붙어서 제대로 한탕을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 메인 승부를 4경주를 잡았습니다. 자, 승부의지 약한 말들을 꺾어내고 강력하게 승부 걸려있는 말들 지난번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승부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승부 내용을 제대로 받아놓고 승부를 때릴 겁니다. 자, 메인 승부 주간 특히 메인 승부 주간에 있는 제주 메인 승부 경주 제대로 된 원틀 적중을 만들어내고 서울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신사고 의원이 준비한 신사고 의원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000m고요. 4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편성상으로 볼 때는 약 혼전세가 보이고 마리수도 많기 때문에 노림수를 갖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사고 의원 출사표 좀 내보죠. 네, 상당히 좀 최근에 혼전 흐름이고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승부가 되는 지금 3차전 이하의 조건인데요. 여기는 밑에서 올라온 말과 또 위에서 내려온 말,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 경주에 뛰었던 말, 다양한 말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실제 상대적인 전력 비교, 이러한 부분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당일 전개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노리는 말들이 한 지금 두세 마리 정도 있는데, 충마의 선정은 당일 경주 흐름이 선행마 쪽이냐 취마 쪽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에 한 마리만 일단 소개를 한다면 6번마 녹색전사가 있습니다. 녹색전사는 최근에 선입형 전개로서 안정적인 전개를 발휘하고 있고요. 권진영 기수와의 호흡이라든가 좀 1000m 거리 경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6번마 녹색전사를 중심으로 풀어갈 것이고, 상대마는 당일 좀 상태라든가 주로 흐름 좀 더 보면서 좀 정리해 나갈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이 오경주는 상당한 혼전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근간에 착수권 언저리에 온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빙의 결과가 예측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신사고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메인 승부니만큼 좋은 적중 만들 테니까 같이들 동참하신다면 결과들이 좋게 나와줄 겁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오경주 메인 승부 적중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4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제2의 조시가 난, 이제 8살에 제2의 조시가 난 진치가 이제 두 번 경주를 꽝꽝 찍고서 이제 70에 몸무게를 달았어요. 근데 기수는 진치랑 호흡을 맞췄던 기수는 진치의 기승을 안 하고 거리는 1400으로 줄었습니다. 이 진치는 중반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쓰기로 유명한 말인데, 일단은 거리가 줄고 부진이 늘었다는 거는 일단 악재예요. 거기에 추천 안장이 바뀌었다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악재가 모두 겹쳐 있는데, 진치 컨디션이 어떻나요? 예, 진치는 컨디션은 꾸준하게 좋은 편이에요. 그때 처음에 우승을 할 그때부터 변화가 감지된 말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좀 이 말을 좀 좋게 평가를 했는데, 또 아쉽게 상대방을 못 잡았습니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면 지난번 이상으로 말을 더 만들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었고요. 적당히 그냥 최근에 하던 대로 적당하게 자기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 여전히 성질과 컨디션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진치는 머리로 가기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이재훈 기수가 어디 갔나 봤더니 삼다비오를 2번 탔고 진치를 지난번에 2번 타면서 2번 다 입상을 시킨 말들 가운데 삼다비오를 택하면서 이재훈 기수가 갔단 말이죠. 그럼 삼다비오 쪽에 노림수를 좀 두나 본데, 삼다비오는 컨디션이 어떤가요? 아니, 삼다비오도 지난 두 번의 경주 모두 최근에 좀 컨디션 변화를 보이면서 좋게 저도 평가를 했던 말인데, 이번에 훈련 때는 사실 첫날의 조교 본 느낌은 약간 좀 말이 애매했습니다. 말이 좀 지난번 뛰고 나서 약간 좀 피로 누적이 있었나 좀 싶었는데, 그래도 또 이번 경주 연투에 대한 의지를 아주 불사르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리면서 아주 길고 강하게 마무리까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 훈련 때의 느낌은 좀 한 번 더 지금 연투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상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최근의 조시와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여기서도 핸디도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일단 워낙 지금 말이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8번은 좀 좋게 보고 싶네요. 예. 저는 진치가 이제 악재가 3개가 꼈기 때문에 같은 마주가 출전을 시키는 3번 이쁜이 쪽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왜냐면 얘는 거꾸로 줄어든 거리가 얘한테 또 잘 맞을 것 같고요. 부담 중량도 51.5면은 상당히 무난한 부담 중량이고 전개도 얘한테 맞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쁜이를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렸는데 그 당시 이제 김원gun 기수가 웬만한 말들을 다 끌고 들어오면서 입상을 했는데, 이 마리아는 저하고 예전에 제가 자체 경주까지 갔을 때도 추천했던 말일 정도로 작전마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때요? 아니, 마리아
경마도 사실 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다가 이때 타이밍을 놓쳐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훈련 때 보면 지금 100%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100%의 상태는 아닌데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훈련 때 지난번에 잘 뛴 이유가 아마 연속 나오면서 약간 좀 거름이 터지지 않았나 이런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 훈련 때의 상태는 뭐 100%까지 만들어진 올라온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7번은 좀 현장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신사고님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8번을 보고 싶고요. 일단 국변권에서 10번만 두루가 좀 문제의 기수가 기승하긴 했는데 지난번 경주를 보면 최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체격이 왜소하기 때문에 참았다가 한 발을 쓰는 이런 식의 취입 전개가 되면 상당히 좀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휴양 갔다 와서 한번 적응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느닷게 뛰긴 하지만 안특수 기술을 기승시켰다는 거는 마방에서는 그래도 나를 아는 기술을 좀 기승을 시켜야겠다는 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10번만 두루 좀 현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런 상대 말입니다. 예, 신사고에는 3다비오를 세게 보면서 복병으로 두루를 지목하고 있고요. 저는 3번 이쁜이를 세게 보면서 복병으로 7번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점 마지막 6경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은 주로가 선행보다는 뚝심 있는 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주 주로가. 예, 좀 일단 추워지면 전반적으로 좀 무겁고 최근에 12월도 약간 좀 그런 흐름이었는데 마지막 날만 약간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좀 무거운 주로가 예상되는 그런 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요일 주로 파악 좀 잘해주고요. 금요일, 토요일. 지난주 한 주 제주 경마 출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 신사고 위원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좀 무거운 짐을 좀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적중들을 좀 만들어서 특히 이번 주 또 다음 주 구정 전에 제주 경마에서 좀 대박을 좀 터뜨려 주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경마, 토요경마를 마쳤습니다. 좋은 내용들 가지시고 경마장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